안녕하세요.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 5차 강의는 챗GPT를 활용한 엑셀 데이터 생성과 함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해서 엑셀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엑셀 함수와 관련된 질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하고요. 그러한 실습은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스킬의 연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실습용 엑셀 데이터를 생성하고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엑셀 함수 질문과 그리고 챗GPT의 답변 활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엑셀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챗GPT를 통해서 엑셀의 함수라든가 또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엑셀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또는 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파일을 열어서 질문을 해도 되고요. 저희는 지금 처음 실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수를 묻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교환에 있는 것처럼 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질문을 하고 결과값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도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제가 이제 이름, 나이, 성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 했을 때 엑셀 데이터가 생성되었고 다운로드 링크를 줬어요. 근데 저는 화면에 보이고 싶어서 표로 보여줘 라는 질문을 다시 했었던 것이죠. 자, 저도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지역, 교육, 신청명 항목으로 엑셀 데이터를 생성해줘 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분석 중이고요. GPT-4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데이터 개수도 얘기를 했고 열에 해당하는 제목 부분도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교육신청 데이터라는 엑셀 자료가 나타났는데, 자, 예전에 했던 저의 질문하고 조금 다르네요. 자, 여기서는 다운로드 링크를 주기도 했고 표로 작성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 캔버스 기능처럼 테이블을 펼치는 기능이 새로 생겼네요. 자, 교육 신청자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테이블 다운로드. 자, CSV로 저장이 되는군요. 네, 그랬더니 자, 다시 창을 닫고요. 취소. 자, 요청하신 엑셀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파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작성을 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해 줄 수 있나요? 또는 다른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줄래요? 하는 예시 프롬프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나요?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실제 엑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다운로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파일 다운로드 시작이 됐고요. 교육 신청자 데이터 엑셀 파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편리한 부분으로 또 바뀌었어요. 자,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르게 챗GPT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인터넷에 가져온 바이러스가 있을 거 조심하는데 편집 사용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지역, 교육 신청명까지 엑셀 데이터 10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CSV를 또 가지고 오는 엑셀 기능들도 있지만
엑셀 파일 자체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남녀 비율이 지금 눈에 딱 봐도 비슷합니다. 그죠? 직업 부분도 있고 지역 부분도 다양한 거는 좋은데, 네. 그러니 지금 보시면 성별 부분이 너무 남녀, 네. 인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다시 한번 할게요. 위의 데이터에 성별 비율을 다르게 다시 생성해줘 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녀가 딱 50%올 수도 있지만 뭐 여자 참가자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교육에 남자 참가자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도 뭐 차트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똑같아서 좀 한번 바꾸어서 생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하세요 했네요. 그러면은 다시 다운로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명도 한글로 딱 주면서 조정된 성별 비율 교육자 신청을 줬네요. 자, 그러고 봤더니 보겠습니다. 네, 조금 남자가 많게 여자가 아주 작게 했고요. 자,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회사원,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팅 전문가, 엔지니어링 다른 부분도 살짝 바꾼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 부분만 바꾸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조정된 성별 비율 가지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실습용 엑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교원을 만들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했었어요. 표로 만들고 컨트롤 C 그리고 엑셀 데이터로 와서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PPT 파일이라든가 엑셀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해줘 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편리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의 그 함수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상황을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H3열에 자, 여기에다가 직업에 있는 부분 중에서 학생인 인원수를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사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자, 역시 여기 부분도 너무 다양하니까 직업의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결과물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직업이 비슷하게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수정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또 들어갈게요. 자, 맥락이 있게 질문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네,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직업을 세 가지 형태로만 네, 세 가지로만 작성해줘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직업 부분을 저희가 한번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세 가지로 제안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를 바꾸어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도 지금 보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다운로드 부분만 해주긴 했네요. 네, 자, 화면에 요청하신 작업을 세 가지로 대안한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자,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회사원, 개발자, 엔지니어, 회사원, 개발자, 엔지니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참 너무 똑같게 회사원, 개발자, 엔지니어, 회사원, 개발자, 엔지니어 이렇게 했네요. 네.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정렬해서 쓸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줘.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고요.
네, 직업 세 가지로 제한한 데이터 부분입니다. 편집 사용 누르시고요. 자, 그래서 H3열에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H3열에 지금 학생인 인원수 또는 여기서는 지금 회사원인 인원수를 알려줘 하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H3에 궁금한 부분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H3 열의 직업이 자 회사원 이리로 할게요. 회사원인 인원수를 작성하는 엑셀 소식을 만들어줘 이렇게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지금 엑셀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H3에 어떻게 써야 되는 함수를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다른 사람이 블로깅 써놓은 거 또는 엑셀 함수를 찾아볼 텐데 지금 간단히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count if dd부터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dd는 직업별 전체를 참조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 저희는 이 직업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구조만 중개됩니다. 자, 그럼 코드 복사 하시고요. H3으로 와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dd라는 부분이 어디냐면 D열 전체였었네요. 네. 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함수를 조금 안다면 D2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D11까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직업의 열이 있으니 전체 D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네, 카운트 해달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 대한 열 전체 부분을 참조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배웠고, 그리고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지역을 추출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열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2열에 해당하는, 그쵸? 2열에 해당하는 부분. 자, 2열에서 지역의 이름을 추출하여, 자, 어느 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교재는 G4 부분이었는데, 네, G열이요. 비어있으니까 G열을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G4열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입력할 수 있는 함수를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저희가 G열에 해당하는 네, 엑셀 파일 G4니까 여기가 되겠죠. 네, 혹시 보이시나요? G4에서 들어가서 네, 저희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고유한 지역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자, 코드 복사 역시 하겠습니다. 코드 복사 한 다음에 복사되었습니다 했고요. G4에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이 생성된 데이터가 지금 모두 다 너무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니크하다 보니까 다 나타났는데 여기를 한번 네,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에서 지역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여기에 서울 자, 원하는 데이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 직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필터링하는 방법. 그러면 나는 지금 화면에서 지역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줘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챗GPT 화면에서도 지금 바꾸는 방법인데요.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어서 할 수가 있네요. 또는 파이썬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것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중지시킬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주라는 셀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셀의 데이터를 서울로 바꾸어줘. 이렇게 해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여기 부분의 지역 서울 제가 지금 하나 바꿔봤는데 여러분도 여기 광주 하나에 바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이 여러 개가 바뀌었네요. 자, 그렇듯 지금 그냥 엑셀 파일로 와서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지우고, 네. 그런 다음에 몇 개를 서울로 바꿔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것이니까, 네, 울산, 부산, 제주, 이런 식으로 조금만, 네, 바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물었던, 네, 유니크한 코드 복사, 엑셀 파일에 대한 문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 생성 요청한 거고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 다시 코드 복사할게요. 저희는 2열에 있는 그것을 G4부터 시작해서 나열해줘 했습니다. 다시 컨트롤 V 했더니 지역이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함수를 모른다 하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검색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엑셀 질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열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HR을 참조하고 지역별 인원수를 카운트해줘 라는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엑셀 파일로 다시 와서 자, 여기서 옵션 텍스트 붙여넣기 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2열의 데이터를 보고 H4부터죠. H4열에 G4 열을 참고하여 지역별 인원수를 찾아 카운트하는 엑셀 함수를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왼쪽에 지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쵸? 지역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는 이 지역의 2열에 해당하는 서울이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코드 복사 해볼게요. 코드 복사. 자, 카운트 그리고 2열에 있는 거 G4. 원래 사실 이 지역은 아까 없앴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둬볼게요. 네. 자, 지역에 있는 부분을 알려줘 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G4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않았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자, 2열을 확인을 해서, 그쵸? 예, 여기에 2열을 보고 G4에 카운트 if 조건을 준 거예요. 네, 카운트 한 거였죠? 서울 지역도 한번 볼까요? 여기 2열에 서울을 카운트 했더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다 라는 거죠. 서울 지역의 인원수가 4명이다. 그럼 지역별 유니크한 데이터들도 저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엑셀 데이터를 좀 다뤄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서울 부분들 추출하기 위해서 열을 해서 컨트롤 X 하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붙어서 정렬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데이터에 정렬 도구를 쓰기도 하죠. 그쵸? 네. 그런데 챗 GPT를 통해서 유니크한 지역 부분을 하고 왼쪽을 참고해서 카운트하는 부분도 알려줘 하는 이러한 간단한 명령어로 저희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 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0개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용 데이터를 하나 더 해봐도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실습용 데이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했고요. 실습용 데이터를 여기에서 요 과정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지금 위쪽에 최종 수정된 교육 신청자 데이터가 있어요. 그쵸?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자, 뭔가 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고요. 현재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지역, 교육명까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지역 교육 신청명 오른쪽 열을 한 개 추가하여 자, 무엇을 좀 한번 해볼까요? 소속을 한번 해볼까요? 네, 소속 예, 열을 만들어 데이터를 생성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그 기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소속 A 회사, B 회사, 뭐 A 회사, A 연구소, B 연구소,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여기 저희가 그래프를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로 인원수 그래프를 그려줘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프롬프트에 작성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럼 지역별 그래프 인원을 그려줘 하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별로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을지를 약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지역별 인원수를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을 했냐면 한글이 깨짐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챗GPT를 통해서 그래프를 했는데 이 부분이 깨짐 현상이 일어났으니 자, 한글이 깨져 있으니 깨져서 볼 수 없으니 한글 부분 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국어 부분 코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 깨짐 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프 부분이 깨져 있으니 나는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도 약간 좀 아직 깨진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내용들도 필터링 뭐 하겠습니까? 이런 영어 부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위쪽 부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누르면 지역이라는 부분의 데이터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역은 지금 초록색, 빨강색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은 네, 그래프 부분을 네, 이게 뭐냐면 정착 차트 화면 부분으로 네, 전환하라는 기능도 생겼네요. 자, 그랬더니 여기 울산, 수원, 창원, 제주라는 부분도 깨지지 않고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Y축과 그 다음 X축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교환을 만들었던 부분하고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메뉴가 더 추가된 것을 지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네, PNG 부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와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역 부분을 자, 초록색으로 하고 네, 빨강색으로 하고 자, 이제 동쪽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 차트로 돌아가게 되네요. 네, 인터랙티브 차트로 전환하기. 그래서 색상을 지역을 바꿔보자. 네, 이런 기능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차트를 네, 화면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화면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한번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챗GPT의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CSV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기도 하고요. 그래프의 질문을 받아서 그래프를 바로 생성하기도 하고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냐 아니냐라는 그래프도
만들고 동적으로 색상도 이런 것들로 메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5차 시 내용의 학습 정리입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해 보았고요. 엑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엑셀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캔버스의 화면 전환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았습니다.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습과 응용이 가능하니 복습을 계속 또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5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